안녕하세요.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. 김윤근. 정유석입니다. 오늘은 마취동의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그 무시무시한 거 말입니까? 설명할 때 깜짝깜짝 놀라죠. 마취동의서 안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냥 설명만 들으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.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, 드려야 되죠. 이제 고객님은 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수술을 하지, 동의를 안 해주시면 수술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자, 일단은 한번 좀 짚어보면요.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수면 마취든 전신 마취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4개의 중요한 바이탈 오간이 있습니다. 그 어렵다는 바이탈 오간. 활력장기, 심장, 허파, 간, 콩팥 4개입니다. 4개.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마취를 하게 되면 활력장기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. 그것들과 관련된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. 일단은 사소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소한 게 없었잖아요. 바이탈 오간. 사소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ABC로 하시는 게 더 네.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호흡입니다. 호흡. 어쨌든 호흡이 낮아지거든요. 네. 호흡이 낮아지지 않게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관을 집어넣습니다. 근데 이게 늦다가 보면 이게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. 안에도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생기고. 저희가 어떻게든 고객님이 막 깨물지 않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라미네이트 하신 게 깨지거나 그렇죠.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이가 아예 그냥 흔들리거나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최근 한 4, 5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럴 수 있다.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혈액 혹은 심장. 출혈할 수 있습니다. 출혈. 우리가 예상 못한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. 수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일정량 이상의 출혈이 반드시 될 거야. 이런 경우에는 자가수혈로. 자가수혈 준비된 성형외과 드뭅니다. 그다음에 수술이 만약에 막 전신흡입이다 이러면은 2주 전에 하나, 수술 당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2팩을 준비를 해놨다가 수술이 끝나면 수혈을 합니다. 이 경우 말고 별로 출혈이 예상되지 않았는데 의료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출혈이 되는 경우,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응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하게 되면 수혈과 관련된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. 남의 피를 맞는 거니까 그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생기면은 또 위험해집니다. 수혈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없었다.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나 간입니다. 수면 마취제나 혹시 우리가 수술 중 쓰는 약물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나 이상 반응 때문에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악화될 수 악화되는 있습니다. 거.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. 수술 끝나고 간에 염증이 이렇게 심하게 생기거나 아직은 못 봤어요. 아직은 못 봤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 저하는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. 한 12년 전쯤인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죠. 그래서 빈도는 아주 낮다. 아주 낮지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포포를 일정량 이상 쓰게 되면, 과량을 쓰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취할 때 쓰는 용량 갖고는 잘 안 오거든요.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랑을 하는 게 다른 병원의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 사용량의 4분의 1, 5분의 1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. 그렇죠. 워낙에 적은 양을 쓰죠.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마취 기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워낙에 조금 쓰기도 하고 수술할 때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자세 때문에 오래 누워 있으면 쭉 당기고 있으니까 신경이 한번 당겨지면 한동안 이게 팔에 힘이 안 져지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간혹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수술 중에 환자분 자세를 계속 바꿔드립니다. 이렇게 계속 바꾸고 움직이고 하는데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호흡할 때 예. 말씀을 안 했는데 네. 우리가 이제 8시간 금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혹시 소화 안 된 음식물이나 물 같은 게 폐로 넘어가서 의도치 않게 폐렴 같은 것들이 네.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가끔 껌 씹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다. 아주 그냥 저희는 간담이 서늘합니다. 그냥 수술실에 껌 씹고 올라오시는 분 계세요. 껌을 입천장에 붙여갖고 오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. 그거 큰일 납니다. 저도 한번 발견했습니다. 그죠? 바로 껌 씹고 오시는 분 계세요.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기 손톱이나 이런데 네일 아트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좀 지우고 오시면 의료진이 고객님 안전을 케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큰 도움이 되니까 어느 병원을 가시든지 간에 꼭 지우고 가시면은 더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있죠? 우리 눈. 렌즈 그대로 끼고 오시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데도 얘 이따 뺄게요 하고 고객님 까먹으시고 안 빼시는 경우.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각막 손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.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다 돼 있지만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 눈에 안구 건조가 되게 심하게 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는 중에 인공 눈물을 넣어드려요. 그다음에 또 눈을 잘 못 감으시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감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.
또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하고 나면 폐 기능 저하가 있죠. 왜냐하면 호흡을 낮게 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은 허파가 이렇게 살짝 짜부러들어요. 허파 안에 꽈리가 짜부러드는 거죠. 허파 자체가 짜부러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우리가 무기폐라고 하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열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심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폐렴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그렇죠.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우리가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의 100% 하고 있고 겪은 적이 없고 하지만 설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겁이 날 수 있는 네. 마취 동의서를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. 그쵸. 근데 받아야 돼서 받는 거다. 그런 마취동의서를 일반인들이 이제 자꾸 오해하시는 게 마취동의서를 쓰고 사인하면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동의서를 받는 거거든요. 유일하게 면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했다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. 설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했다고 면할 수는 있는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병원이 100% 책임져요. 책임을 지는 겁니다. 그다음에 재밌는 병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또 설명을 흥미삼아 좀 드릴 텐데 악성 고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이게 원인도 모르고요. 마취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. 이게 치료법이 없습니다. 특수한 그 약이 있거든요. 단토롤렌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큰 대학병원이나 있어요. 저희 병원에도 원래 구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한 3년 지나고 나면 폐기하고 또 3년 지나고 나면 또 폐기하고 맨날 폐기하다가 볼일 바빠갖고 약을 안 갖고 있습니다. 발생 빈도는 극히 낮아요. 이게 발생하면 진짜 병원입니다. 무조건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겁니다. 저희 병원은. 저는 이제까지 의사 생활을 한 30년 해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앞으로 저의 남은 의사 생활 동안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정말 답이 없는 병, 그런 또 재밌는 병이 하나 또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은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마취 동의서에 대해서 요모저모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